안녕하세요. 원소를 소개하는 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미있게 읽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의 작품들을 모아봤어요. 노벨 문학상은 1901년에 시작된 매년 전 세계의 작가 중에서 문학 부문에서 인류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수여되는 상인데요. 특정 작품에 주는 상이 아니라 일생의 모든 작품 활동을 고려해 작가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에 어떤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은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는데 주요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제가 재미있게 읽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의 작품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연도 순으로 소개할게요. 그럼 어떤 책들인지 check it out. 첫 번째 소개할 작품의 작가는 조지 버나드 샤입니다. 버나드 샤는 아일랜드 작가로 192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노벨 문학상 측에서 발표한 수상 이유는 이상주의와 인간애로 특징 지어지는 작품들, 특유의 시적 아름다움이 물씬 느껴지는 자극적인 풍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그의 대표작 중 한 편인 피그메일리언이에요. 이 작품은 희곡이고요. 오드리 헵번이 주연인 영화 My Fair Lady의 원작이기도 해요. 이 책은 읽는 내내 연극을 보는 것처럼 그림이 그려져서 재미있었어요. 우스꽝스러운데 깊이가 있는 내용이어서 더욱 좋았고요. 이 책은 단어와 문장이 그리 어렵지 않고요. 분량은 총 105페이지입니다. 거리에서 꽃을 파는 소녀 일라이자는 꽃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싶지만 엄청 진한 사투리와 거친 말투 때문에 취직이 안 돼요. 그런 일라이자를 놓고 음성학자인 히긴스와 피커링 대령은 내기를 합니다. 6개월 동안 세련된 말씨와 매너를 가르쳐 일라이자를 누구도 알아챌 수 없는 상류층 여인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없다. 그리고 발음과 말씨를 교정하고 상류층 여인이 갖춰야 할 모든 것들을 일라이자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이 내기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소개할 작가는 존 스타인백입니다. 존 스타인백은 미국 작가로 196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수상 이유는 공감을 자아내는 유머와 예리한 사회적 인식이 결합된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작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소개할 책은 제가 좋아하는 그의 대표작 Of Mice and Men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소설로 치면 봄봄이나 메밀꽃 필 무렵처럼 토속적이면서 뭔가 굉장히 느낌 있는 책이에요. 분량은 총 121페이지고 일반 소설이지만 미국에서는 학생들도 많이 읽는 책이어서 리딩 레벨이 있는데요. 미국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입니다. 우둔하지만 거구의 힘이 장사인 레니와 작지만 똘똘한 졸지는 이 농장 저 농장 일꾼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니며 일하는 뜨내기 일꾼이에요. 다른 뜨내기 일꾼들은 보통 혼자 다니는데 이 둘은 끈끈한 우정으로 꼭 같이 다녀요. 하지만 힘은 장사인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레니 때문에 두 사람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작가는 윌리엄 골딩입니다. 윌리엄 골딩은 영국 작가로 1983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선정 이유는 현실적 서술의 명쾌함과 신화의 다양성 및 보편성으로 오늘날의 인간 상태를 조명하는 소설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소개할 책은 명실공히 그의 대표작인 Lord of the Flies입니다. 이 책은 총 284페이지고 영어 수준은 미국 학교 4, 5학년 수준인데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제목과 관련된 한 부분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저는 이해하기 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 작품은 충분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비행기가 무인도에 추락하는 사고가 나서 어른들은 다 죽고 소년들만 살아남은 상태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무인도에서 살게 된 소년들은 처음에는 민주적으로 리더를 선출하고 규칙도 정하고 교육받은 대로 질서 있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요. 섬에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둘씩 규칙에 소홀해지기 시작해요. 문명으로부터 고립된 인간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 책 참 오싹했어요. 다음 소개할 작가는 제가 좋아하는 토니 모리슨입니다. 토니 모리슨은 미국 작가로 1993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했고요. 노벨상 선정 이유는 상상의 힘과 시적 의미로 특징 지어지는 소설을 통해 미국 현실의 본질적인 측면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가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할 책은 The Bluest Eye입니다. 이 책은 토니 모리슨이 쓴 첫 소설인데요. 정말 문학의 향기가 팡팡 풍기는 작품이에요. 저는 2번 읽었는데 아주 좋아하는 작품이어서 앞으로도 여러 번 더 읽게 될 것 같아요. 분량은 총 206페이지고 영어 수준은 미국 학교 5, 6학년 수준입니다. 흑인 소녀 피콜라는 왜 사람들이 백인 아이들을 볼 때는 예뻐 죽겠다는 듯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왜 그런 눈으로 바라봐주지 않는지, 나와 백인 아이들이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눈 때문이라고 생각한 피콜라는 그때부터 백인 아이들처럼 맑고 푸른 눈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 책은 흑인들이 대대로 겪어왔던 차별과 폭력의 상처가 어린 피콜라에게까지 전달되는 폭력과 비극의 대물림에 관한 이야기예요. 유머러스한 아동소설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부분도 있는 매력 있는 소설이에요.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 다음 소개할 작가는 호세 또는 조세 사라마고입니다. 호세 사라마고는 포르투갈 작가로 199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상상력, 연민, 풍자로 이루어진 비유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작가라고 해요. 풍자? 그리고 오늘 소개할 책은 그의 대표작인 디스토피아 소설 Blindness입니다. 한국어 번역서 제목은 눈먼 자들의 도시고요. 이 책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유명해요. 이 책은 총 326페이지인데요. 작가가 작품 속 눈먼 자들의 답답함을 독자들에게도 조금이나마 공감하게 해주고 싶었는지 쉼표와 마침표 외의 모든 문장 부호를 생략하고 단락도 거의 나누지 않고 글을 썼어요. 생각보다 읽는 데에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지만 페이지마다 꽉 차 있으니까 조금 답답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어느 날 갑자기 한두 사람씩 눈이 멀기 시작하더니 전염병처럼 점점 눈먼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야기예요. 눈이 먼 사람들은 수용시설에 격리되는데 눈도 안 보이고 보급 물품도 계속 줄어들 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수용소는 점점 더 더럽고 폭력이 난무하는 장소로 변해요. 이 책은 읽는 내내 답답하고 찝찝하고 불쾌한 기분이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전개가 흥미로웠고 공감되는 부분도 많아서 몰입해서 읽었어요. 이 답답하고 찝찝하고 불쾌한 느낌, 나만 당할 수 없다. 추천! 다음 소개할 작가는 가즈오 이시구로입니다. 가즈오 이시구로는 일본계 영국 작가로 작품은 영어로 썼어요. 2017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이고요. 노벨문학상 측은 그를 감성적 힘을 지닌 소설을 통해 우리의 세상과 연결된 것처럼 느끼는 허황된 의식 아래에 심연을 드러내는 작가라고 표현했어요. 오늘 소개할 책은 가즈오 이시구로의 2005년작 Never Let Me Go입니다. 이 책은 총 288페이지고요. 영어 수준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산 이 책은 글씨가 작아요. 작은 글씨가 거슬리는 분들은 이 책의 다른 버전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 친구 캐시, 루스, 타미는 외부와 단절된 기숙학교에서 함께 자랐는데요. 이 학교의 학생들은
모두 장기 기증을 목적으로 키워진 생식 능력이 없는 클론이에요. 학생들에게 이 사실은 비밀이었지만 무의식 중에 학생들은 다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3명의 주인공은 최대 4차례의 장기 기증을 하고 생을 마감하게 될 운명이지만 여느 인간과 다름없이 희망, 사랑, 갈등, 우정, 좌절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 책은 저도 친구 추천으로 읽은 책인데요. 노벨 문학상 작가의 작품은 너무 어렵고 심오하지 않을까 하는 저의 선입견을 깨준 책이에요. 읽기 어렵지 않으니 한 번씩 읽어보시기를 추천!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가는 아니 에르노입니다. 아니 에르노는 프랑스 작가로 202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수여 이유는 뿌리, 반목, 그리고 개인 기억의 총체적 한계를 드러내는 용기와 분석적 예리함이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할 아니 에르노의 작품은 A Man's Place입니다. 이 책은 아니 에르노의 최고 대표작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이 책으로부터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받아서 앞으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게 될 것 같아요. 분량은 총 90페이지고 영어 수준은 어려운 편은 아닌데 간간히 생소한 단어들이 좀 있었어요. 이 책은 아니 에르노가 실제 삶을 바탕으로 자신의 아버지의 전 생애를 그린 소설이에요. 아니의 아버지는 1899년에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 전쟁도 겪었지만 단 한 번의 계층 이동도 없이 평생을 소시민으로 사신 분 같아요. 소설의 주인공으로는 좀 밋밋한 삶이다 싶기도 하지만 저는 재미있어서 몰입해서 읽었어요. 딸이 아버지의 생애를 다뤘다는 점도 인상적이었고 책 속에 그려진 아버지와 딸의 관계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이 책 읽어보시기를 강추! 지금까지 제가 재미있게 읽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 7권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읽고 싶은 책을 찾으셨기 바라며 다음 편에서 만나요.